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요, 2학기 국어나 5단원 234쪽을 공부해 볼 건데요. 자신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을 비교하며 토론하기. 이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요, 글이 아니라 영상으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테고 아닌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을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영상 제목은요, 이겁니다. EBS 클릭뱅크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1분 46초로 그렇게 길지는 않은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보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영상을 다들 보고 왔죠? 그러면 이 영상의 내용을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이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1928년 미국의 한 부둣가. 산책하던 중 실수로 바닷가에 빠진 남자가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다급한 구조 요청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일광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계속 일광욕만 했죠. 5번을 볼게요. 물에 빠졌던 익사자의 가족은요, 그 젊은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죠. 그때 도왔다면 내 아들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그 소송은 기각되고 맙니다. 현재 법률에는 구조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죠. 만약 이 1928년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말하거든요. 네, 이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이 영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질문 몇 가지 만들어 보고 답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질문을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볼래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고 지점과 가까운 곳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젊은이가 있었죠. 어떤 생각으로 구조 요청을 무시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 젊은이의 입장이었다면 내가 왜 이런 구조 요청을 무시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조 요청을 무시한 젊은이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들 이 젊은이가요, 처벌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세 번째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요. 이렇게 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라도 좋으니까요. 답을 한번 해보고 다시 와서 영상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세 가지 질문 한번 적을 친구는 적고 영상을 멈추고 답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 질문에 대답을 해보았나요? 그러면 질문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그 젊은이가 그 구조 요청을 무시했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도움을 주었다가 자신이 오히려 다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쵸? 내가 수영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구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무시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충분한 대답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일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고 말지 그랬을 수도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조 요청을 무시한 젊은이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그 젊은이가 처벌받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 법률에는요, 구조의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요, 누군가가 위험에 빠졌을 때
꼭 구조를 해야 한다. 그것이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도 없었는데요. 그러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 영상 봤으면 다 알 텐데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할게요. 235쪽으로 넘어갑니다. 235쪽입니다. 1회 영상을 다시 보고 자신의 생각을 써봅시다 그랬는데요. 이번에 볼 때는요. 아까 그 짧은 영상이 아니라 이걸 같이 한번 볼게요. 영상의 제목은요. 배움 넘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초등교육 사회 이렇게 되어 있는 영상을 보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영상 2번으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고 다시 와보세요. 네, 여러분들 두 번째 영상도 잘 보고 왔나요? 네, 이 영상은요. 첫 번째 봤던 영상에서 약간 추가된 내용이 있는 영상인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지금은 미국, 유럽 14개국 등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235쪽에 여기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 잠깐 같이 볼게요.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당연히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이니 따르지 않는다면 법으로 처벌하는 게 옳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요.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돼. 도덕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강압에 가까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해 찬성,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 한번 지금 적어볼래요? 235쪽에 3번입니다. 토론에서 역할을 정해봅시다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해볼게요. 사회자는 누가 하면 좋을까요? 찬성편 토론자는 반대편 토론자는 누구인지 친구의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236쪽입니다. 4번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를 주제로 토론을 준비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준비를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편 주장에 적절한 근거를 마련해 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찬성을 하는 입장이면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 주장에 적절한 근거를 적어보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반대한다. 그 입장이다 그러면은요. 그 입장에 서서 적절한 근거를 마련해서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근거는 한 3가지 정도 적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2번입니다. 상대편 주장의 근거와 우리 편 주장에 대한 반론을 예상해 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나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어떤 근거를 내세울까? 그걸 한번 예상을 해본 다음에요. 그거를 반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보라는 거죠. 상대편 주장을 한번 예상해보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상대편 주장에 대한 반론 한번 미리 한번 정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상대편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 반론, 예상되는 상대편의 반론 또 한번 여러분들이 예상해서 적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반박을 하면 좋을지 한번 적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요. 우리 편이 마련한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주장하는 글 쓸 때 자료 찾아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데요.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자신이 내세우는 근거에 알맞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설득력이 높아져요. 근거를 설명하려고 자신의 경험이나 책, 신문기사, 통계자료, 전문가 의견 같은 다양한 자료를 예로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여기에 다양한 자료의 종류 나와 있잖아요. 이 자료의 종류 한번 참고해 보고요. 정한 근거에 맞게 자료를 찾은 다음에요. 여기에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근거를 여기에다 적고요. 그 다음에 근거 1에 뒷받침할 자료의 종류를 먼저 적어요. 신문기사, 통계자료 뭐 이런 것들 자료의 종류를 적고요. 자료조사 방법을 적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인터넷 검색, 전문가 면담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찾은 자료의 내용을 여기에다가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자료 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237쪽, 238쪽에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으로 239쪽도 한번 볼게요. 6번이 있는데요. 네, 여기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을 써봅시다. 네, 여러 가지 문장, 낱말, 여러분들의 생각이 드러나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은요, 여기에 제시된 과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죠? 영상을 멈추고 여기에 제시된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 본 다음에 영상을 이어나가 볼게요. 네, 선생님이요.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근거를 몇 가지 적어 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선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 그쵸? 그리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이다. 네, 그쵸. 이것도 찬성편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이것도 찬성편의 근거로서 제시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그러면 반대편의 입장에서도 한번 예시로 들어본 근거를 같이 볼게요. 착한 사마리안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도덕의 영역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개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인데 국가가 그것에 관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벌의 기준이 모호해서 선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점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저 길 옆에서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져 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진짜 위험에 빠져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몰랐는데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네, 이렇게 반대측의 근거도 한번 선생님이 적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 찬성과 반대측의 근거 한번 참고를 해보고요. 여러분만의 근거도 한번 먼저 마련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론에 참여해야 잘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선생님이요. 여러 가지 뒷받침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자료 내용을 보고 이 자료는 어떤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일까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료입니다. 이러한 신문 기사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자료의 종류는 신문 기사, 자료 조사 방법, 인터넷 검색이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2016년 8월 승객 2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다른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했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다. 이 승객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이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네, 이 사건은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요. 그 2명의 승객은요, 택시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졌는데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공항에 늦었다. 비행기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공항에 빨리 가야 된다고 다른 택시를 잡고 공항에 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승객들이 119에 신고만 제대로 했어도 택시 기사의 목숨을 우리가 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그러면 이 기사는요, 어떠한 입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요건데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자. 그러니까 찬성한다는 입장의 자료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이다. 이 근거에 해당되는 자료였어요. 네, 그러면은 다음 자료도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사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프랑스에서는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일을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및 7만 5천 유로, 우리 돈 약 9,500여 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등의 나라와 미국 30여 개 주에서도 비슷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출처는 KBS 뉴스 2020년 8월 17일 기사이네요. 네, 여러분들 이거는요, 어떤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일까요? 네, 다른 나라도 선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찬성하는 입장의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도 같이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헌법 전문 글귀인데요. 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떠한 입장에서 제시한 자료일까요? 네, 사실은요, 이거는요, 두 가지 측면의 입장, 둘 다 가능합니다. 자료의 종류는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고요. 왜냐하면은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에서는요, 국민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할 것이고,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요, 국민에게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강조할 거기 때문입니다. 네, 이 두 입장에서 모두 이 헌법 내용을 근거 자료로 쓸 수가 있겠죠. 다음 자료도 같이 한번 볼게요. A씨는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다음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이에 A씨의 유가족은 해당 한의사뿐 아니라 근처에 있던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봉침을 맞고 돌아가다가 쇼크에 빠진 A씨가 주변에 있던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의사는 응급처치를 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인데요. 네. 여러분들 이거는요. 어떠한 입장을 뒷받침할까요? 네.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했다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근거인데요. 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죠. 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도입했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내가 불편해,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법을 제정해요? 그런 입장에서 내세운 근거입니다. 네, 가끔씩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법으로 강제시키는가, 법으로 강제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입장에서 내세운 자료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다음 자료도 한번 볼게요. 이러한 자료인데요. 자료의 종류는 통계 자료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았고요. 2016년도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53.8%의 국민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도입에 찬성했고 39.1%의 국민이 반대했다. 출처 리얼미터. 이러한 자료인데요. 네, 이거는요. 어떠한 입장을 뒷받침할까요? 네, 맞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도입하자는 입장의 근거 자료인데요.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근거를 뒷받침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자료는요, 53.8%니까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죠. 이러한 국민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도입에 찬성하니까 이 법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아주 좋은 근거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요, 근거 자료는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우리가 색장을 넘겨서 239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을 써봅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요, 선생님도 지금까지 들었던 어떠한 근거 자료들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 낱말을 한번 골라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볼래요? 네, 선생님도요, 이렇게 몇 가지 표현을 적어 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이 표현이 어떤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 법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는 표현은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고요. 반대인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 네, 이거는요, 이 법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볼게요.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도입하자. 자유와 권리는 반대되는 입장이거든요. 그쵸? 내가 지나가는 사람을 도울 권리는 나한테 있어. 도와주지 않을 자유도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지 못해. 이런 입장이고요. 책임과 의무는 반대로 법으로라도 그걸 강제해야 해. 이런 입장이고요. 다른 나라도 이 법을 도입하고 있다는 거는 찬성 측의 입장이겠죠?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 말은 반대 측의 입장일 거고요. 그쵸? 네, 여러분들 잘 따라하고 있죠? 파란색은 반대 측의 입장, 빨간색은 찬성 측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러한 속담도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거는요, 어떤 측의 입장일까요? 네, 이 속담은요, 내가 선의로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 그 상황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소마리아인의 법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의 측면이니까 네, 맞아요. 이 법의 도입을 반대하는 측면의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속담이겠지요. 네, 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려고 할 때에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어감이 드는 낱말을 사용하거나 속담을 인용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이 어떠한 측을 뒷받침하는지 잘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7번입니다. 토론한 뒤에 느낀 점이나 달라진 생각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네, 토론을 실컷 하고 나니까 내 생각이 조금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 이거 같이 볼게요. 토론을 해보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어. 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었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어.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와 다른 생각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적어 보았는데요. 나와 다른 생각을 알게 되니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어.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토론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할 수도 있고 이 내용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240쪽입니다. 글쓴이와 대화하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